갑시다. 187번. 바로 풀이 할게요. 이게 몇 번이야? 가자. 로그 5에 10. 밑이 5인 로그에 진수가 10이 들어갔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소수 부분은 뭐라 그랬어? 무조건 어떤 식으로 구한다? 자신의 값에서,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 녀석으로 구해야 된다.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 뭐가 먼저 필요하네? 정수 부분을 구해와야겠네. 그때 정수 부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루트 7이라는 녀석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루트 속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정수가 되는지, 루트 속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정수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 녀석이 4와 9, 루트의 경우에는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7보다 작은 제곱수, 7보다 큰 제곱수를 가지고 2와 3 사이에 있네. 그럼 얘는 뭐네요? 2점 몇이네 를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로그도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로그의 5의 10의 경우에는 역시 너희들은 뭐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어요 라는 거를 너희들은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때 로그 값이 정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진수가 무슨 값을? 진수가 어떤 값을? 밑의 거듭제곱꼴이 될 때 그때 바로 정수가 나오고 정수가 나오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 너 그러니까 로그 하나도 못 들었지? 아,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얘는 뭡니다. 아, 대략 1점 몇이네요. 그러면 정수분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네. 뭐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잠깐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소수 부분 찾으러 가자. 그럼 어때? 자기 자신 로그의 5에 10에서 마이너스 뭐 하자? 1로 가자. 이렇게 소수분을 나타낼 수 있겠다. 그치? 자, 한 번 더 쓰고 갈까? 따라서 x는 얼마고요? 1이고요. y는 얼마예요? 로그의 5에 10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로그에서 1이라는 정수는 뭐거든? 로그 5에 5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밑이 같은 로그 둘이 뺐네. 그럼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뭐 하자? 진수끼리 나누기로 들어가자. 그러면 로그 5에 2가 되네.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x도 찾았고 y도 찾았으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값 구하러 갑시다. 얼마예요? 5의 x승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5의 y승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y승 뭐하러 가볼까? 그럼 뭐예요? 5의 1승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1승 분해 얘는 5의 로그 5의 2승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로그 5의 2승 됐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어때? 분모는 값 나왔지? 5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분자는 요 놈과 요 놈의 자리를 바꿔요 라고 생각하면 2가 내려왔고 지수에는 5가 올라가서 로그 5의 5 그냥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 뭐 해주면 5와 2의 자리만 앞에 개수 마이너스는 무시하세요. 얘 둘이 자리만 바꿔주면 뭐가 남네? 2 남고 마이너스 여기 지수에 로그 5의 5 또 1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5분의 24 분의 얘는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48분의 15 약분 한번 해주면 16분의 5 요게 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원이는 일단 풀이만 잘 써놔. 그리고 꼭 로그 영상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람. 알았지? 아니면은 풀이 영상, 풀이도 뭐 굳이 지금 쓰지 말고 뭐 일단 영상 봐야 너가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숙제 풀어보고 나서 한번 더 참고해봐도 될 것 같고 어쨌든 193번으로 넘어갑시다. 요번에도 마찬가지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할 때 로그 2분의 1, 로그 루트 x라는 녀석의 소수 부분을 구해주세요. 자, x의 범위가 지금 한 번 더 쓸게요.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대. 그러면 셋 다 밑이 10인 로그 생략되어 있지? 밑이 10인 로그에다가 넣어줘도 역시 대소비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 계산을 해보자. 얘는 얼마야? 로그 10. 얘가 10의 1승이고 밑은 10이니까 얼마지? 1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도 얘도 마찬가지. 얼마야?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 그러면 로그 x 자체는 1.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러면 로그 x에 대해서 소수 부분은 얼마다? 뭐 로그 x에서 정수 부분 빼야지. 이렇게 아직 쓰지 말아봐. 이렇게 가도 좋고. 그러고 만약에 이렇게 갖다 치면은 너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건 아직 쓰지 말아봐. 로그 루트 x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로그 루트 x는 로그의 x의 지수가 2분의 1인 거. 즉 2분의 1 앞으로 뽑아내면 2분의 1의 로그 x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낼래 너희가? 요 녀석을 그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 2분의 1 로그 x는 어떤 값이고 거기서 이제 너네가 정수 부분은 얼마지? 그걸 어떻게 따져서 자기 자신 2분의 1 로그 x에서 정수분을 뺀 녀석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하래? 얘의 소수분을 알파라고 줬으니까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답 자체가 뭐가 나온다? 알파에 대한 얘기로 등장을 할 거야.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가보자. 그럼 얘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는 로그 x 마이너스 1이 뭐다? 알파다 라는 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로 넘어왔어. 그럼 얘는 뭐야? 얘가 지금 대략 어떤 값이야? 그거를 알아야 정수분을 구하러 가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함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여기서 들어간다기보다는 너네는 얘를 활용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넘어와봐. 그러면 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얘 2분의 1 로그 x 어때? 2분의 1을 곱했지. 그럼 여기도 2분의 1 곱해보고 여기도 2분의 1 곱해봐봐. 그럼 어때요?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 됐어. 그러면 2분의 1 로그 x는 대략 얼마네? 0점 몇이다, 그치? 0.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됐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이라는 사실을 얻었네. 0이라는 사실을 얻었네.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로그 x에 대해서, 루트 x에 대해서 소수 부분을 찾아가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저거 다시 정리해 줄게. 글 쓰지 말라고 한 거야. 소수 부분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의 루트 x에서, 즉 자기 자신에서 뭘 빼버리자? 그냥 0을 빼버리면 끝나네. 됐음? 그냥 이거 자체가 뭐예요?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요 녀석에 대해서 소수 부분을 뭐로? 알파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그럼 어때? 로그 x가 알파 x, 로그 x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그거를 쭉 집어 넣어 버리게 되면 얼마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이게 아마 답일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자, 잘 기억해놔. 우리가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에서 뺍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풀이도 있는데 너네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풀이는 사실 이거야. 뭐? 얘를 가지고 로그 루트 x 찾으러 가는 거.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로그 x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다? 얘를 빌려오면 요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캐치하는 거는 로그 x에 대해서는 정수 부분이 얼마? 1. 여기에서 로그 루트 x에 대해서
정수 부분이 얼마? 0. 범위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희들은 훨씬 많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용 로그를 만났을 때 막 n 더하기 알파에서 알파를 찾을 때 로그 x에다가 자기 자신 빼기 이걸로 들어가는 거 많이 썼잖아, 앞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 풀이보다 많이 쓰는 건 바로 범위에서부터 들어가는 녀석. 그래서 여기에 있는 풀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러 가자? 요 녀석에 대한 로그 x에 대한 소수 부분을 찾으러 가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서 1을 뺀 녀석, 이제 쓰는 거지. 걔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로그 루트 x에 대해서 소수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자신.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2분의 1 로그 x가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로그 x 대신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을 합니다. 요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알았죠? 객관식이냐 이거? 주관식이야? 이게 그냥 답일 겁니다. 아마. 알았음? 범위를 가지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 거. 오케이? 끝. 이건 뭐였지, 근데? 됐죠? 그 다음 196번 가보자. 4, 5, 6 가도 돼요? 응. 그 다음 몇 번이야? 196번이요. 양수 y에 대해서 로그의 y 값을 줬다. 그게 마이너스 1.5986. 얘들아, 상용 로그에 대해서 뭔가 값이 제공이 되면은 그 상용 로그에 대해서 내가 뭐 항상 판단하라 그랬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때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만들게 되고요. 소수 부분은 그 y, 상용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y라는 녀석의 수의 배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이 상태로 두지 말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로 바꿔서 0.4014로 가라 그랬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죠?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0.5986을 해놓은 거라서 얘를 이 상태로는 소수 부분이에요 라고 읽어줄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양수 0점 몇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얼마? 0.4014가 되는 거를 찾았네.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자? 그 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한번 풀러가 보자. 그때 뭐 계산하래? 일단 얘 계산하래. 10의 4승에다가 곱하기 로그의 2050 마이너스 y를 계산을 해달래. 여기서 하나 참고할 거, 만약에 이 마이너스 y가 어디에 들어간다면 상용 로그 안에 들어간 거라면 괄호 반드시 쳐줄 겁니다. 알았죠? 괄호가 없다라는 거는 로그 2050, 2020, 2520 따로고 마이너스 y 따로입니다. 알았죠? 로그 안에 진수에서 빼기 y가 아니라 로그 빼기 y라고 생각해야 돼. 어쨌든 계산하러 가볼게. 근데 여기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제 계산을 하러 가지. 로그랑 계산을 하러 가지. 그때 알려주는 게 바로 얘다 그랬지. 자, 너희들은 여기서 y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얘가 0점,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부터, 그치? 두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뭔가가 등장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0.4014, 0.4014 똑같은 소수 부분을 갖는 이 녀석을 보면서 얘랑 수의 배열이 어떻다? 2, 5, 2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라 그랬었어. 맞나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러 가자. 요 10의 4승은 일단 그대로 두고 로그 2520을 계산해 주세요. 얘는 뭐야? 수의 배열을 보니까 어때? 2, 5, 2 똑같고, 그 다음에 몇 자릿수? 4자릿수네. 그러면은 저 로그 2520의 값은 얼마야?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자릿수 4가 나오는 거지. 정수부분은 얼마입니다? 3. 그 다음에 수의 배열이 252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수 부분은 0.401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y에다가 마이너스 0.0252 써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끝. 어? 207번 가자.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얘는 10에서 4승 뭐 분배해버리면 34,014에서 251을 빼라는 거라서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마무리 지으면 끝나요. 답은 생략할게요. 답 되게 크네. 33,000 뭐 762? 이렇게 나오겠네. 됐음? 됐음? 그 다음에 207번 갑시다. 가자.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B의 제곱분의 A의 3승이라는 어떤 독특한 수가 있대. 그때 정수 부분은 6자리의 수가 된대. 뭐야? 자릿수에 대한 정보가 등장을 하네. 그 다음에 A분의 B제곱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대한 얘기 등장하네. 이거 뭐야?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B의 제곱분의 A의 3승이라는 놈이 몇 자리 수니까? 6자리 수니까 얘가 만약에 상용 로그에 들어가면 어떤 값을 갖는다? 정수 부분이 얼마? 정수 부분이 얼마? 5야 6이야 7이야 수정아? 에? 7 그렇지. 자릿수 더하기 1 정수 부분 더하기 1 그게 자릿수 5지 7이 아니라 알았죠? 자 다시 설명해야겠다. 자 상용 로그 얘기 다시 합시다. 상용 로그는 어떤 A라는 수가 어디에 들어갑니다? 미치 10인 로그. 미치 10인 로그는 미치를 생략해요. 요 놈에 들어갔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는데 요거는 한번 정리하는 거. 요 n에 대한 얘기. 정수 부분 n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n이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n이 뭐 할 때 음일 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맞죠? 그때 너희들은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희들은 뭘 찾을 수 있다? 자릿수를 찾을 수 있다. 몇 자릿수인지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A의 자릿수가 어떻게 된다? 정수 부분 더하기 1이라 그랬어요. 자, 잘 기억해야 돼. 정수 부분의 의미가 10을 곱한 횟수이기 때문에 원래 한 자릿수에서 10을 요만큼 곱해서 자릿수는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계산하면 이해를 하면 편하지.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유효숫자 표현법에서부터 쫙 설명 넘어와서 나왔던 얘기인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n이 음수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로? A에 대해서 역시 뭐 한다?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알았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알파에 대한 얘기는 대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소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뭐 알파의 값이 같다라는 거는 뭐하다? 수의 배열이 같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기억남?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잖아.
그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예요. 상용 로그 값에 대해서라고 했거든. 그럼 다시 넘어온다. 뭐요? 요 녀석이 6자릿수다. 자릿수가 6이 됐다는 말은 정수 부분은 5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5점 몇 이렇게 해도 좋고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오늘 얘기했지. 범위로 많이 풀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분의 b제곱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야. a분의 b제곱이라는 녀석도 상용 로그에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하는 숫자가 나온다? 아, 뭐야? 그냥 바로 n번째 자리에서 라는 그 의미네. 아, 뭐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 몇몇몇몇.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고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너희는 이제 이걸 어떤 범위로 고친다? b제곱분의 a 3승의 범위로 바꾸는 거야. 세 군데 전부 다 뭐 한다? 10의 기수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 아, 그래서 얘는 어떤 범위에 있습니다? 10의 5승과 10의 6승 사이의 범위에 있어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 a분의 b제곱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과 10의 0승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두 가지의 범위를 가지고 a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찾으러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어떻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야 100보다 크고 나왔고 1000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범위가 나오면 어때? a는 몇 자릿수? 세 자릿수예요. 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지. 알았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일단 요 풀이가 솔루션 1이야. 정원아 이거 지워도 돼? 요거? 이거 혹시 몰라서 애들도 까먹은 것 같고 너도 혹시 정리 잘 해두라는 의미로 좀 써놓은 거고. 자, 이게 솔루션 1이고 다른 풀이도 있어. 솔루션 2. 뭐 별다른 독특한 뭔가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어차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니까? A가 몇 자릿수니?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 물으면 뭐다? 로그 A가 정수 부분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라는 거는 뭐? 범위를 알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3과 4 사이다? 아, 3점 몇? 정수 부분 3.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굳이 로그를 없앨 이유가 있나 없나?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 풀이에서 나오는 요 녀석 일단 그대로 쓰고 시작을 해요. 한 번 더. 요 녀석 그대로 쓰고 시작을 해요. 대신에 우리는 뭐 없애고 싶다? 상용 로그끼리 쳐다봤을 때 우리는 진수에 A만 남기고 싶어. 지금 현재 이놈의 진수에 들어가 있는 B제곱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있는 상용 로그에 있는 진수에 있는 B제곱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야. 진수끼리 뭐 하면 사라져? 둘이 곱하면 사라지지. 그럼 진수끼리 곱하게 하고 싶으면 로그끼리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는 거야. 범위 두 개를. 그러면 결론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가 나오지. 누가? 로그 b제곱분의 a 3승과 로그 a분의 b제곱이. 그냥 냅다 더 해버리는 거예요. 범위에 덧셈 할 줄 알지? 그러면 진수끼리 곱셈으로 만나면서 남는 게 뭐야? 로그 a제곱이야. 그게 지금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제곱에 있는 진수에 있는 그 지수 제곱 이 2 내려오면 2 나눠주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지게 되죠. 야, 끝났다. 로그 A 정수번 얼마야? 2요. 그럼 여기서 답은 자릿수는 얼마야? 3이요. 요게 최종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네. 다음. 그래서 첫 번째 풀이보다는 두 번째 풀이가 더 좋고 실제로 모범 답안은 제일 겁니다. 알았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A까지 안 가도 로그 A에서만 멈춰도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A, 로그 안에 상로그 안에 A만 남기기 위해서 B를 없애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본 거였어. 됐죠? 그 다음 209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 지난번에 푼 것 같은데 그지? 어? 이거? 아, 이게 208번이야. 아, 쏘리. 209번? 아, 오케이. 가도 되죠? 지울게요. 지울게. 자, 가자. 자, 209번. 결국 우리가 사실 소수 부분은 거의 쓰질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푼 걸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유형 몇 번인지 모르겠다. 이 유형의 문제, 즉 최고자리 숫자 구하기 문제가 유일하게 소수 부분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소수점이 아니라 소수 부분. 그래서 이 유형 자체는 잘 기억해두세요. 근데 정원씨, 다시 말하지만 상용 로그에서 지금 자릿수 구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니네. 자릿수 구하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다? 사실 교육과정에 사라졌어. 근데 RPM은 아직 담고 있어서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자, 요거는 아마 정원이는 지금은 이해하기 되게 힘들 거야. 영상 잘 보기를 바라고. 자, 어쨌든 최고자리 숫자는 뭐 소수 부분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일단 요 녀석 뭐 하자? 상용 로그에 집어넣습니다. 로그 안에 2의 20승과 3의 40승이 곱해져 있지? 그 녀석을 집어넣을게요.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어때? 로그의 성질이에서 20 로그 2 더하기 40 로그 3으로 계산 가능하지? 일단 진수끼리 곱하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로그로 뜯었고 각각의 진수들이 다 지수꼴이라서 지수를 앞에 개수로 뽑아낸 거예요. 계산합시다. 첫 번째, 로그 A 0.3010이라고 주어져 있네. 여기다가 몇 배? 20배를 해보자. 그럼 얼마예요? 6.02. 그 다음에 로그 3 나와 있죠? 여기다가 몇 배? 40배를 해보자. 아이고야, 이거 40배 언제 하냐? 4.771에다가 4배 하자. 얼마야? 4, 8. 빵. 19. 19.084? 밖에 계산했니? 그럼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25.104? 여기까지 나왔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에 대해서 자릿수는 얼마니? 그냥 자릿수는 얼마니라고 물어봤다면 앞에 25를 보고 26자리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자릿수를 물어본다면. 근데 지금은 뭘 물어보고 있어? 최고자리 숫자를 물어볼 때는 소수 부분에 있는 얼마? 0.104를 보면서 고민을 해야지. 0.104보다 작고 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용 로그 값을 한번 비교해봐. 뭐야? 0보다 크고 0.3010보다 작지. 여기서 0의 의미가 뭔데요? 로그 1이요. 그럼 로그 0.3010의 의미는 뭔데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로그 2요. 그러면 얘는 뭔데? 로그 어떤 A라는 녀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 A가 바로 의미가 뭐다? 저기 있는 저 2의 20승 곱하기 3의 40승이라는 소인수분의 꼴로 정리되어 있는 놈을 유효 숫자 표현법으로 나타냈을 때 나오는 녀석이거든. 여기서 나오는 이 25의 승이 바로 의미가 정수 부분이고요. 이거였거든. 그래서 얘가 대충 얼마니까 A가 1점 몇이니까 1점 몇몇몇몇에다가 10을 25개를 곱하면 제일 처음 숫자는 뭐겠어? 결국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답은 1이에요. 그래서 1번. 됐음? 최고자리 숫자 구하기 문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잘 풀어줬으면 해요. 알았죠? 다음 마지막 219번. 참고로 이 유형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다. 정원아 알겠지?
그 다음에 219번 갑시다. 오케이. 로그 x에 대해서 정수 부분은 px로 나타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px, 그게 뭐다? x를 상용 로그 넣었을 때 나오는 정수 부분. 그 다음 소수 부분은 qx, qx가 뭐다? q 안에 들어가 있는 x를 상용 로그에 넣었을 때 나오는 소수 부분.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그때 px는 1입니다. 이게 뭐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로그 x에 p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다? 1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됐죠? 두 번째, 얘는 뭐야?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안에 x제곱이 들어갔을 때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야. 그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 두 개를 뭐 했더니? 더했더니 1이 나옵니다. 이 얘기다,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별표 뭐 나오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형 누구? 소수 부분의 합이 1 이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 기억나? 로그 x가 어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될 거야. 하나 더. 로그 x제곱도 또 다른 정수 부분과 또 다른 소수 부분을 갖게 될 거야. 근데 둘이 뭐 해버리면, 냈다 더 해버리면 좌변의 합은 로그 x, 2로그 x의 합이라서 3로그 x인데 우변은 뭐가 된다?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얘가 지금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정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기억나? 그래서 너희들은 3로그 x가 n이 되도록 해봐! 이거고요. 두 번째, 오늘 또 강조했던 거 뭐? 가해 조건. 정수 부분의 값을 줄 때는 얘를 1 더하기 알파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1 더하기 알파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뭐다? 로그 x의 범위.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면서? 로그 x의 범위 방금 구한 걸 보면서 3로그 x가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를 다 찾아주세요. 이거지. 되었음? 가자. 그럼 뭐야? 3로그 x의 범위가 어떤 범위야?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3로그 x라는 놈은 정수라 그랬어. 얼마 나와? 3 아니면 4 아니면 5.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로그 x는 1 아니면 3분의 4 아니면 3분의 5일 거예요. 그러면 x의 값은 10의 1승 아니면 10의 3분의 4승 아니면 10의 3분의 5승일 거야. 그게 바로 x의 가능한 x들의 값들입니다. 이 세 개를 다 곱해주면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일단 여기 세 개 구하는 것까지가 1절. 어떤 유형에 대한 거다? 아니, 답은 아니야. 요거. 나의 조건 해석한 거. 얘가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 유형 이름이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이 유형이잖아. 알았음?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빼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나?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입니다. 풀어줬던 문제고요. 풀어줬던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잘 지어보자. 여기서 얘네들은 돼. 얘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얘야. 왜? x 자체가 10의 거듭제곱이지. x 자체가 10의 거듭제곱이지. 로그 x의 소수 부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얘의 소수 부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나와도 문제야. 얘가 없는데
이 소수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놈이야. 근데 어떻게 둘이 더하면 1이 나와? 얘가 0인데.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왜? 로그 x의 소수분이 0이라서. 그래서 답은 이 두 개만 곱해줘야 되고요. 지수꼴의 곱이니까 10의 3분의 9승, 즉 10의 3승 나오겠네.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그래서 10의 4승은 없는 이유다. 알았지? 여기까지 풀이 끝. 자, 참고로 오늘 테스트는 로그만 냈고요. 목요일 날 클리닉 시간에 보는 테스트는 상용 로그 이런 것들 이제 낼 겁니다.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연습하는 식으로 좀 낼 거야. 그래서 목요일 테스트는. 오늘은 그냥 로그에 대한 기본 내용들, 상용 로그 빼고. 알았죠?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오늘 어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저기 뒤에 어디로 넘어가 보자. 오늘 지수 함수로 갈게요. 자, 수원이 진짜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지수 아니고 로그 아니고 함수부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수학 원입니다. 알았음? 오케이. 한번 가보자. 지수 함수입니다. 아니, 벌써 50분이라고? 뭐 했지? 자, 참고로 오늘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 진도 좀 이상하게 날 겁니다. RPM 따라 안 가요. 오늘 며칠이야? 13일. 자, 오늘은 딱 지수 함수만 할 겁니다. 이번 단원의 이름이 지수 함수인데 거기서 누구만? 진짜 함수 얘기만 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9월 15일 목요일 날 뒷부분 안 하고요. 로그 함수만 할 겁니다. 그래서 딱 함수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 단원 한 단원에 절반씩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음 주 9월 20일 화요일 날 남아있는 지수 로그 함수 둘 다 완료 지을 거예요. 물론 가능하다면. 일단 내 목적은 이날 지수 함수 완료 지으면서 개념 설명 로그 함수 끝내기.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로그 함수에 남아있는 부분 문제 풀어주면서 마무리 짓기. 그러면서 이제 심화 프린트가 하나 나갈 거야. RPM 너무 쉬워서. 이런 식으로 흐름 좀 갈 겁니다. 지수 따로 로그 따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수와 로그의 관련성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지수 로그 순서로 짰어요. 알았죠? 나는 이제 매년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서 흐름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 함수에서 유형 1번부터 한 7번, 8번까지. 다음 시간 목요일은 로그 함수에서 유형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은 지수 함수 다시 돌아와서 유형 남아있는 한 9번부터 끝까지. 다음 주 목요일은 로그 함수 한 유형 9번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흐름 갑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뭐 한다?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야. 자, 너네 수학하 처음 배웠던 날 생각나나? 수학하 제일 처음 배웠던 그날 너네가 처음 배우는 함수가 있었어.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수원에서 함수 처음 배우는 함수인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어땠어? 유리, 무리함수 할 때? 일단 뭐부터 시작했어? 그래프부터 그려봐야지. 그치? 그때 흐름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에서 x제곱을 먼저 너희들은 원래는 표에 이렇게 쓰지. 막 0 넣고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1 넣고 뭐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막 표 썼잖아. 이게 중학교 때 거잖아. 그렇게 해서 막 값이 1, 0, 1, 4, 9 이렇게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는 종이 가지고 와가지고 점 빵빵빵빵빵 찍어보면서 대충 이렇게 생기네. 이걸 판단을 한 다음 그 다음에 y는 ax의 제곱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끝나고 나면은 일반형으로 넘어갔었어.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유리함수도 똑같은 순서였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유리함수도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처음 배우는 날에는 x분의 1을 먼저 해요. 근데 보통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반비례 곡선 이래서 그릴 줄 알지. 그래서 바로 뭐 하러 가니? 필수배를 하러 가. 0이 아닌 k. 그러고 나서 뭐 하러 가니? 평행이동 하러 가. 그래서 막 점근선 찾고 뭐 이상한 거 하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일반형 꼴에서 저꼴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안 바꾸고 점근선 바로 찾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하는 쌤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순서로 갑니다. 지수함수도 똑같은데 지수함수는 너무 단순해서 사실 별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 띡 그려보고 끝나요. 자, 간다. 뭐 하자? 지수 자리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 그거를 우리는 지수함수라 불러요. y는 a의 x승. 됐음? 그럼 여기서 예시를 먼저 간 다음에 위에다 다시 그려줄게. 한번 예시 가보자. 누구 가볼까? 제일 단순한 밑. 2 가볼까? 2. 자,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x에 0 넣어봐. 얼마야? x에 0 들어가면 y값 얼마야? 2의 0승이니까 수정씨 얼마예요? 1, 0,1. 그 다음에 1 넣어봐. 얼마야? 2. 2 넣어봐. 얼마야? 2의 2승? 약간 이참수 같은 느낌이 좀 들게 생긴다. 그치? 3 넣어보면 어때? 정의역 값이 하나 커질수록 2배, 2배, 2배 하네. 왜? 당연히 2씩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어디로 가보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얼마야?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지. 그래서 절반. 그래서 계속 2분의 1, 2분의 1 곱하다 보면 음수는 내려가진 않지.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함수가 요렇게럼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누구? 요런 거. 2분의 1의 x승. 그럼 어때? 얘는 원래 1 넣고 2 넣고 3 넣고 반복을 해. 원래는 그렇게 해.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러고 나면 얘랑 얘 무슨 관계 있어? x의 부호가 바뀌었네? x의 부호가 바뀐 건 무슨 대칭? 수학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 두 함수는 무슨 대칭? 어머!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 바꾸기.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 바꾸기. 기억나니? 여러분? 그 다음 둘 다 부호가 바뀌면 뭐에 대해서 대칭? x, 그렇죠. 원점 대칭. xy의 자리만 바뀌어 있으면 무슨 대칭? y는 x 대칭. 역함수 만들 때 그렇게 갔잖아. 수학하. 그지? 방금 처음엔 내가 이거 바뀐다. 뭐에 대한 대칭? 이거는 수학 상 거고 도형의 이동. 자, 다시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대칭이라고요? y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끝나. 그러면 방금 y의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놈에 대해서 y축 대칭에 해당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즉 2분의 1의 x승은 뭐로 그리면 되겠네? 얘를 y축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끝나네. 그게 다예요. 그래서 AX승의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자.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다른 하나는 요렇게 생기는 거야. 그때 빨간 녀석은 A가 어떤 경우? 아까처럼 2 같은 거, 3 같은 거.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는 경우. 뭘 곱해야 돼? 1보다 큰 녀석. 즉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겨요. 증가하는 형태로. 되었음? 두 번째, 그럼 얘는 뭐겠어? 얘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잖아. 밑이 2였던 놈을 2분의 1로 바꾼 거였잖아. 그래서 1보다 큰 놈을 역수로 만들면 양수라는 사실은 안 바뀌겠지만 1보다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인 지수함수는 이렇게 감소하게 생기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하게 생깁니다. 근데 둘 다 0을 넣으면 어때? A의 영승은 항상 뭐? 1. 그래서 모든 지수함수는 밑이 어떻든지 간에 0,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게 돼요. 항상 지나는 점이 될 거야. 여기에서 끝. 평행이동도 단순해서 별로 지수함수에서는 엄청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유리무리 함수 할 때도 특징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거든? 정의역 취업부터 했거든. 그리고 나서 막 점근성도 찾고 대칭성도 찾고 그 다음에 뭐 K의 값이 커질수록 뭐 K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 막 성질들 설명했지. 굉장히 다이나믹한 함수여서 그런 성질들 설명했거든. 지수함수는 그런 다이나믹한 성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정의역과 시역 정도만 구분하고 끝납니다. 가자. 정의역은 어때?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x들 다. 뭐 지수에 특별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밑이 양수인 게 중요한 거지. 지수는 내 맘대로 1 써도 되고 2 써도 되고 하잖아. 우리 지수 법칙 할 때 배워온 게 그거잖아. 지수의 확장. 지수 x자리에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치역은 밑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를 얼마를 넣더라도 무조건 뭐 하게 됩니다? y. 뭐 하게 됩니다? 양수만 나와야 합니다. 0도 못 나와요.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굳이 쓰자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은 양수면 감소함수인데 그거는 그래프의 특징에서 외웠기 때문에 굳이 뭔가 딱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프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라. 한 요 정도 말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 그 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다 너희들이 지금 풀라고 해도 풀 수 있어요. 물론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네,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몇 시야? 정각이야? 10분쯤 시작할게요.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지수함수에서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결국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개념? 지수 법칙이야. 우리가 지수 함수를 다루는 것도 결국은 항상 어느 범위거든. 함수는 항상 모든 함수는 다 실수 범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지수 법칙에서 나오는 규칙 하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뭐? 밑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수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누구? A가 1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 1의 x승은 사실 지수함수니? 상수함수잖아. 그지? 1의 x승이라는 함수는 사실 x에 1 넣어도 1, 2 넣어도 1, 3 넣어도 1,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잖아. 그냥 상수함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지수법칙, 지수함수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도 제외를 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 가지고 한번 문제 간단합니다. 지수 함수만 가지고 할 때는 로그 함수가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지수 함수와의 관계를 읽어야 돼서 좀 어려워지지. 지수 함수만 가지고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가보자. 몇 번이야? 258번입니다. 자, 요거는 그 너희들 원래 숙제로 안 하는 문제라서 그냥 가볍게 칠판만 쳐다보세요. 할게요. 첫 번째. AX승의 그래프를 줄 테니 너희들은 마이너스 AX승의 그래프를 그려봐. 즉 지수 앞에 뭐 붙었어? 지수식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네? 뭐 하라는 얘기야? 이놈의 Y의 범위를 전부 다 부호를 바꿔주세요니까 뭐겠어? 얘가 되겠지 그냥. 알았죠? 별거 없죠? 두 번째. 말은 안 했지만 지금 A의 범위 어떻다란 얘기야? 1보다 크다란 얘기야. 증가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 하래? 밑을 A분의 1로 바꾸래. 뭐 하래? 역수로 만들래. 그 말은 뭐다? 밑이 1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또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아. 얘는 A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누구랑 얘랑 비교를 해주면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어요 라고 이해를 해도 좋아. 근데 걔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요렇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A의 밑의 범위를 보고.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요거는 다시 한번 그놈을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뭐 하라는 얘기? 부호 바꾸라는 얘기. 그래서 어디로 간다?
요렇게 봐주면 됩니다. 빨간색을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뭐 요 정도만 할 줄 알면은 너희들 벌써 반 이상 할 줄 아는 거야. 알았지? 자, 바로 문제 한번 실제로 풀러 한번 가볼게요. 몇 번이야? 279번입니다. 오늘 건 되게 쉬워요. 다음 시간에 문제죠. 지수함수 AX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2번부터 볼게요. 0,1을 지난다라는 사실은 모든 지수함수에 대해서 나오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치? 무조건 항상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은 보자마자 참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 요거. X값이 증가하면, 즉 오른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Y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 미치의 범위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거는 미치의 조건이지 미치의 범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얘는 어떤 특징? A가 반드시 1보다 클 때의 특징인 거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했죠. X값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도 같이 증가하는 녀석. 그거는 밑이 1보다 큰 녀석에 대한 특징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5번은 치역에 대한 얘기고, 치역은 사실 너네가 뭐 할 줄만 알면, 그래프를 이렇게든 그릴 줄만 알면 대응하는 Y의 값 어때? 0보다 위에 있는 양수에 대해서는 모든 값들이 다 대응하고 있잖아. 맞죠? 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특징이라서 양의 실수 전체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 얘로 그려주든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는 거는 당연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라서 당연히 참. 그럼 문제는 이제 어디? 1번. 점근선 얘기 내가 안 했었지. 유리함수는 사실 점근선이 진짜 중요해. 유리함수는 정말로 진짜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사실 너무 단순한 거라서 딱히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근선의 의미가 뭐였어? 점차 가까워지는 선, 다가가는 선. 어떠한 선을 향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파란 색깔 그래프. X축을 향해 다가갈 뿐 X축과 절대로 만나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고, 빨간색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X값이 계속 작아질수록 X축을 향해 다가가긴 하지만 만나지는 않거든. 그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밑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은 양수든 어쨌든 점근선은 무조건 뭐다? X축이에요. 식으로는 Y는 0이라고도 부르죠. 알았죠? 이건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특징, 점근선에 대한 얘기 참. 알았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할 거야? 그냥 지수함수 AX승만 항상 다룰래? 그거는 아니거든. 분명히 우리는 뭐 하러 갈 거야? 평행이동 하러 갈 겁니다. 거기서도 역시 특징을 물어본다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지금은 딱히 나오진 않는데. 자, 거기 들어봐.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가보자? 282번으로 가볼 겁니다. 첫 출발 어느 함수? Y는 A의 X승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출발할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럼 뭐 하면 돼? 너희들은 수상에서 배웠던 내용. Y는 A의 X승이 있으면 이 녀석은 뭐 하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보자. 아까 얘기했었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누구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X의 부호 바꾸기.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 바꾸기. 그래서 지금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 녀석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평행이동을 하러 가보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야?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거는 기억나니 얘들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X 대신에 X-M을 써주면 되잖아. 그럼 지금 4만큼 이동했으니까 X-4를 쓰면 되고, Y축도 마찬가지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은
y 대신에 y-n을 써줬었거든. 지금 마이너스 5에 y에 플러스 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뭐 하고 있대? 얘가 2,11을 지난대.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유리함수에서처럼 평이동했다. 점근선 먼저 막 구하고 식 구하고 이걸 막 다양하게 했던 거. 외워서 들어갔던 그 녀석들 다 사라지고요. 그냥 다시 처음으로 그냥 평이동하는 상태로만 돌아오시면 끝나요.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승으로 가면 되겠네. 좌변 얼마야? 16. 따라서 A의 제곱이 16이 되도록 하는 A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당연히 우리는 미친 양수로 써주면 되는 거죠. 알았죠? 평이동 별거 없습니다. 알았음?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요 문제. 자, 하나 풀어보자. 몇 번이야? 285번입니다.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왜 안 돼? 내가 분명히 특징 다른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치? 지수함수는 독특한 특징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찾아갑시다. 누구? 원래 지수함수. 그냥 A의 X승이라고 나와 있을 때 요거. 얘가 무조건 항상 지나는 점이잖아. 그치? 요 녀석 정도는 외워두세요. 뭐 했을 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 녀석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는 외워두세요. 근데 진짜 점의 좌표를 m, n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결국 포인트는 뭐다? 지수.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0 되도록 하는 x값 얼마야? m이잖아, m. 그때 얘가 지수가 0이 되면은 이 로그 값은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1 더하기 n이 y좌표 되겠지. 요렇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즉 m,1 플러스 n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지나는 점을 찾고 싶으면 뭐 하자? 지수가 0 되기. 그때의 x값과 y값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알았죠? 그 외 나머지 특징들은 그래프만 잘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특징들을 외울 거 없는데 항상 지나는 점은 지수가 0 되는 거다. 그것만 기억합시다. 그럼 이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항상 지나는 점 찾아주려면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얼마야? 2. 그럼 지수가 0 됐으니까 a가 얼마든지 간에 a의 0승은 항상 1이고 y좌표는 1 더하기 2의 3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둘 더하는 거지. 5 하고 끝나시면 됩니다. 알았죠? 준영 씨 알겠지? 평행이동을 한 형태의 식, 요런 형태에서도 항상 지나는 점은 지수가 0 됩니다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줄 수 있어요. 뭔가 어려운 게 전혀 없어, 지수함수는. 계속 말하지만 벌써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지만 지수함수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로그 함수만 가지고 가도 익숙하진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심플해요. 대신에 두 녀석 가지고 뭐 관계성 읽어주는 거. 두 함수 이상이 등장했을 때 지수함수가 두 개든 로그 함수가 두 개든 지수와 로그가 섞였을 때 그 두 함수의 관계, 주어진 두 함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한 함수만 보면 졸라 쉬워. 알았죠?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뭐 하자? 뭐 요런 문제인데 요거 하나 가보자. 297번, 287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풀게요. 오른쪽 그림은 y의 4의 x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때 a, b를 찾아보세요. 야, 이거 너무 심플한 거 아니냐? 그냥 a 찾기, b 찾기면 이거 그냥 뭐 하네? 1,a를 지납니다. 1 넣어봐. a는 4. 그지? 이 점을 지납니다. b, 64. y좌표가 64가 되도록 하는 지수. 4의 3승이네. 3. 이걸 누가 못해? 그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너희가 쉽게 풀 수 있는 녀석.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녀석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거야. 이것도 쉬워, 근데. 뭐 대표 문제로 나와 있는 286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색칠 어디 돼 있냐? 네오박스야?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 초록색이지, 너네. 이런 거 할 때. 뭐야? 너무 쉽네, 이것도. 대신에 살짝 응용해 놓은 것 뿐이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되거든?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그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할 때 x축과 y축의 평행하게 놓여있는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의 길이를 x좌표의 차 가지고, 즉 d-b로 구하면 끝나죠.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y좌표의 차를 가지고, 즉 c-a로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요점이나 요점, 요점이나 요점을 좌표를 찾아주세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뭔가 기준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x값이나 y값 뭐 1이면 1, 2면 2 하나라도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으면 너네가 찾아야지. 누구 알 수 있어? 준영아, 여기서 A나 B나 C나 D나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점의 X좌표나 Y좌표 누구 하나 알 수 있어? B? B를, 그치. B도 알 수 있지. B 얼만데? 그렇지. 어떻게 찾았어? 요점이. 지금 스몰 a라고 찍혀있는 요점의 y좌표가 얼마야? 1이잖아. 왜? 지수함수가 평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거든. 0,1 무조건 지나잖아. 그러면 그게 1이니까 y는 x를 빌려오면 요점은 xy 좌표가 동일한 y는 x 위의 점이니까 1,1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1입니다. 그럼 한 번 더. 그 1을 넣어주세요. 어디에다가? 지수함수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나오는 y값 얼마야? 2의 1승 2. 그러면 한 번 더. 어디로 가자? 여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2. 그럼 2를 또 넣자. 얼마야? 4. 다시 한번 y는 x를 빌려서 돌아오자. 4. 끝났다. 가로의 길이는 3이고 세로의 길이는 1이에요. 넓이는 얼마예요? 3이 되네요. 됐죠? 뭐 항상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값 찾아가기, 점 찾아가기. 쉬운 문제였죠? 됐죠? 이 유형 몇 번이야 이게 지금? 3번이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290번으로 가볼게. 야, 우리 지난번에 했던 문제 아니야? 이수할 때도 했었고 거듭제곱근 할 때도 나왔던 녀석이야. 대소관계. 근데 그때는 뭐만 가능했었다? 밑이 뭐 할 때? 밑이 뭐 할 때? 동일할 때. 첫 번째 녀석이 2의 몇 승? 3분의 2승 그대로 주어졌지. 얘는 2의 몇 승? 2의 몇 승? 3분의 4승. 얘는 2의 몇 승? 5분의 3승. 밑이 동일한 경우에 뭐 하라 그랬어? 지수가 클수록 큰 녀석이에요. 라고 얘기했었지. 제일 큰 녀석은 얘겠네. 왜? 지수가 제일 크니까. 그럼 얘랑 얘도 비교만 해주면 답 나오겠지. 얘는 15분의 10, 얘는 15분의 9. 쟤가 두 번째로 크네? 이런 식으로 비교했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얘 2의 몇 승이야? 4분의 3승이잖아. 그럼 얘는 몇 승이야? 왜 이래 자꾸? 2의 몇 승이야? 3분의 4승이야. 얘는 2의 몇 승이야? 5분의 5승이야. 그럼 이제 지수의 대소 비교가 곧 이 값의 대소 비교. 그럼 제일 큰 게 뭐야? 얘네 3분의 4니까 1보다 크지. 얘는 지수가 1이니까 두 번째로 크지. 제일 작은 건 얘 1보다 작은 놈이니까. 그래서 답은 뭐예요? A, C, B. 답은 2번이에요. 하고 끝나면 돼. 알았지? 근데 그때 내가 분명히 했던 얘기 하나 있어. 이거 나중에 지수함수로 가면은 잘 봐. 요놈의 대소관계가 뭐랑 동일한 경우, 지수끼리의 대소 비교가 동일한 경우,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A가 뭐 할 때? 1보다 클 때야 라고 했었어.
이제 알겠어? 왠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밑이 1보다 크면 정의역이 커질수록 그에 대응하는 공역값도 커집니다. 지수가 커질수록 그 값도 커지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근데 그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 이 값의 대소 비교가 지수의 대소 비교랑 거꾸로 되는 경우는 언제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그래서 대표 문제는 사실 지수에서 나왔던 녀석이지. 밑이 2, 1보다 크잖아. 근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도 비교가 가능하다? 지금 뭐 요거는 굳이 바꿔보자면 뭐 3분의 1을 밑으로 가지는 놈이에요. 맞죠? 얘는 뭐야? 3분의 1의 2승. 얘는 뭐야? 3분의 1의 3분의 1승. 얘는 뭐야? 3분의 1의 5분의 1승. 됐음? 끝났네. 누가 제일 커? 지수는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실제 값은 얘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럼 지수가 제일 작은 놈은 5분의 1이지. 그럼 실제로 이 값은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대소비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수의 대소비교랑 거꾸로 가야죠. 왜? 밑이 3분의 1. 1보다 작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예요? A, B, C 순서로 커지는 1번이 답입니다. 알았음? 중요히 알겠어? 이거 중요합니다. 밑의 범위도 이제는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지수에서 나왔던 요 얘기가 많이 나올까? 지수 함수에서 나오는 요 얘기가 많이 나올까? 당연히 함정인 얘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수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누구를 반드시 먼저 살피자? 밑의 범위를 먼저 살피는 습관 길러두세요, 지금.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요 문제 별표 치고 29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내가 힌트만 줄 테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래요. 별표 쳐놨지? 요 문제 학교 시험 단골 손님. 자, 보자. 뭐냐면 이제 너네들은 대소 비교를 할 때 그냥 아까처럼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방금 앞에 문제 다시 돌아가 볼게. 우리 이거 풀었었지. 자, 거기 들어봐. 얘 다시 한번 보면은 3분의 1의 2승이었어. 얘 다시 보면 3분의 1의 3분의 1승이었고 얘 다시 보면 3분의 1의 5분의 1승이었어. 왜 A, B, C의 왜 X승이야? 왜 A, B, C 순서로 점점 커져가는지를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밑이 어떻거든? 1보다 작은 양수거든. 셋다. 누구 그리면 돼? Y는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두면 돼. 그리고 정의역에다가 뭐뭐뭐 넣어주는 거야 지금? 5분의 1 3분의 1 2 너 보면서 너네가 뭐 찾는 거야? 값이 점점 줄어드네? 아, 얘가 제일 크네? 얘가 두 번째네? 얘가 제일 작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지금은 쉽지? 사실 지수함수 하나만 그리면 되거든.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너네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올 거야. 언제? 2개 이상의 지수나 2개 이상의 로그 함수나 지수 하나, 로그 하나를 겹쳐 그려야 되는 경우에 어려워질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방금 내가 풀어보세요 라고 했던 거. 숙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한 거. 얘네끼리 비교는 쉬워. 그지? 얘네끼리 비교도 쉬워. 왜? 밑이 뭐하니까? 동일하니까. 문제는 이제 얘네들 비교하는 거지. 밑이 다른 놈들. 그럼 그 밑이 다른 녀석들 비교하려면 지수함수를 2개 이상 겹쳐서 그려줘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A가 들어갔을 때 누가 크지? 얘랑 얘의 Y좌표를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얘랑 얘가 비교 가능할 거고 얘랑 얘가 비교 가능해질 거야. 뭐가 똑같으니까?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다른 2개의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를 그릴 수만 있다면 비교 가능해지겠지. 그걸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2개 이상의 지수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 자, 하나는 되게 쉬운 예시야. 뭐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까처럼 밑이 뭐 한 경우? 1보다 큰 경우랑 하나는 뭐 하는 경우?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밑이 1보다 큰 놈과 작은 놈을 그릴 때는 사실 너희들이 그냥 대충 그려도 쉽게 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다? 둘 다 밑이 1보다 크거나 왜 이래? 왜 A야?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 물론 양수에서. 그걸 이제 그리는 방법을 기억을 해뒀으면 해요. 알았죠? 자, 하나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둘 다 0,1을 지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양수 부분에서 더 빨리 증가하는 놈은 여기에서 좀 더 빨리 증가해 왔어요. 즉 X축에 가깝게 붙고 Y축에 가깝게 붙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때 대소 비교.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다? 더 커요. 축에 가깝게 들러붙는 녀석이 더 큰 녀석입니다. 왜?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바로 B고 A잖아. 알았지? 외워두세요. 밑이 클수록 축에 가까워집니다. 1보다 크다면. 알았음? 두 번째, 얘는 얘는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역시 0,1을 지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하나는 축에 가깝게, 하나는 축에 가깝게. 빨간색 보면은 X축에 가깝게, Y축에 가깝게 붙잖아. 그런 녀석이 하나가 등장할 거야. 그때는 바로 뭐다? 밑이 더 작은 녀석이 축에 가깝게 들러붙습니다. 알았음? 왜? 1을 넣어보면 나오는 게 바로 B고 A거든. X좌표가 1일 때를 비교해주면 되게 편해요. 알았죠? 잘 기억해둬. 다시 한번. 지수함수 어떻다?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클수록 축에 가깝게 들러붙고요.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밑이 작을수록 축에 더 가깝게 들러붙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저 녀석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지? 둘 다 밑이 뭐해? 1보다 작잖아.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봤을 때 A가 더 작잖아. 지수함수를 그릴 때 감소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더 작은 A의 X승이 축에 더 가깝게 들러붙어 있으면 돼. 그럼 여기다가 누구 넣어주는 거야? A 한번 넣어봐봐. 얘가 바로 A의 A승의 값이야. 요 Y좌표가 바로 B의 A승의 값이야. 누가 커? B의 A승이 커.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해져요. 알았죠? 답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구해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았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옆에 저거 잘 정리해두자. 얘는 그냥 쉬운 거라서 내가 딱히 써놨을 뿐 그릴 필요 없고요. 얘네들 잘 비교해주세요. 알았죠? 분명히 까먹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뭐 해줘? 1 넣어보면 비교하기 편합니다. 알았죠? 준영아, 요거 써놔야 될 텐데. 2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항상 등장하는 거 뭐? 무조건 최대 최소. 새로운 함수 배우면 항상 똑같아. 그래프 그려보고 특징 정리하고 최대 최소 찾아보고 방부등식 넘어가고
2차도 똑같았어. 2차는 방정식이 먼저긴 했지만 그리고 2차 함수도 그래프 그려보고 대칭 이런 특징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뭐 해보고 뭐 이제 최대 최소도 찾아보고 그 수상에서 했잖아. 그리고 2차 방정식 원래 마지막에 배우는데 너희들이 2차 방정식 먼저 배우는 좀 독특한 녀석이 2차였지. 왜? 판별식 근해 공식 때문에 일부러 먼저 배웠던 거고 그것만 제외하면 사실은 2차도 함수를 먼저 방정식을 나중에 배워야 정상이긴 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수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2차 함수 끝나고 나면 뭐 나와? 먼저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늦게 배운 2차 함수랑 관계를 찾아주잖아. 그래서 수상에서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였거든. 일부러 흐름을 그렇게 잡아둔 것뿐. 대신에 중학교 때 근해 공식 배워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함수가 항상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프 그리고 나면 특징 찾고 특징을 찾아보면 최대 최소로 넘어가야지. 그때 기본적인 최대 최소 찾기 문제는 잘 기억해놔 너네. 원래 너네가 2차 함수, 수상에서 배우는 2차 함수, 수하에서 배우는 유리무리 함수, 그 다음에 수학 1에서 배우는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전부 다 나한테 만약에 배웠다면은 나는 딱 이 말 하나로 끝내요. 어떤 함수든지 간에 최대 최소를 찾고 싶다. 무조건 뭐 하자? 그래프 찾아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도 사실은 그래프야. 너네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아봐. 그러면 뭐 해야 돼? 주어진 범위에 축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본다. 축을 포함한다면 축에서 하나 최대 최소를 갖고 구간의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런 식으로 보통 외우듯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볼 때 축이 나오고 축이 나오면 범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보이거든.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봐.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면 돼. 유리함수에서도 최대 최소 구하세요.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 무리함수도 최대 최소 찾으세요.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 근데 거기서 2차 함수나 유리함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함수고요. 대칭이라는 특징들이 있거든. 지수 로그 함수는 한 번 밑이 정해지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고학년이 되면 단조 증가 함수, 단조 감소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배우게 돼. 결국 그 얘기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단조롭게 뭐 증가만 하는 함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증가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를 눈으로 보게 돼. 지수함수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밑이 작았네? 1보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봤을 때 범위를 뿅 나타내주면 언제 최대인지 언제 최소인지를 눈으로 보게 돼. 뭐 대칭이다 또는 증가 감소가 바뀌는 함수에서처럼 범위가 어떻느냐에 따라 최대가 최소가 언제 나온지가 막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하기만 하면 돼. 밑의 범위 짠 보자마자 이거 감소함수네. 이상한 평이동 하더라도 감소한다는 특징은 안 바뀌네. 아 그러면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이렇게 바로 찾아버려도 좋고 또는 뭐 내가 선호하는 거는 밑의 범위를 보면서 대충 그려줘요. 최대 최소 찾을 때 X축 Y축 그리는 멍청이들은 없어. 2차 함수에서도 축만 나타냈지 X축 Y축은 안 했어. 대칭축만 나타냈지. 그치? X, Y축 표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X, Y축 없이 지수함수니까 그냥 밑의 범위만 보시면 되고요. 밑의 범위가 1보다 작은 양수네 감소하는 형태야. 그러면은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든지 간에 무조건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 여기서 최소가 나온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최소값도 찾아주세요. 뭐 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뭔가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알았죠? 요것만 뭐 잘 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잠깐만. 자, 계속 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밑의 범위를 보면서 그래프의 개형, 간단한 형태만 그려주면 끝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너네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 뭐냐면 2차 함수에서도 등장했던 녀석 중에 하나. 요런 거. 자, 유형 7번과 유형 8번입니다. 너네가 수학 상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 수학 하에서 배우는 합성 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상에서는 그냥 뭐라고만 했냐면 반복되면 뭐 하자?
치환하자. 이렇게밖에 못 배웠어. 수상에서는 그랬어. 왜? 수하에서 나오는 합성함수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y는 x제곱에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으로 가자. 이 녀석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단 x의 범위가 블라블라일 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쳤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었던 풀이는 오직 x제곱 플러스 2x가 반복되네. 대문자 x로 치환하자. 대신에 치환한 문자 대문자 x에 대해서 뭐하자? 범위를 새롭게 구하자. 기억나? 이참수의 최대 최소에서 나오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수하를 배운 사람이라면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있잖아.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두고 gx라는 함수를 전체 개수 잘 봐. 이렇게 둔 상태에서 g 안에 f를 합성을 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랑 실제로 같은 문제예요. 이 두 문제는.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치환해서 풀어야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럼 이제 수상에서 나오던 그 반복되는 녀석이 있다면 치환을 해주세요 라는 녀석이 어때? 좀 수학하를 배우고 나면 다양해지겠지. 왜? 거꾸로 합성도 가능해지잖아. 그게 바로 유형 7번과 8번이에요. 유형 7번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안 보이네? 조금 쉬운 형태. 여기 있다. 요거 플러스 1 앞으로 뽑아내봐. 하나는 9의 x승이고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럼 너네 눈에 이게 3의 x승이 반복되는 형태로 보여? 그러면 이 녀석은 유형 7번은 결국 어떤 문제다? 전체 형태가 제곱 빼기 6의 1승 플러스 상수 k. 즉 얘는 2차 함수 안에 지수 함수를 합성을 한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줄래요? 이거고요. 유형 8번의 형태는 유형 8번의 형태는 더 쉬워. 지수꼴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는 지수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합성을 한 상황이에요. 결국 유형 7번과 8번은 뭐다? 같은 문제야. 그치? 그때 너네들 이거 어떻게 풀었어?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갖는 거 찾아주는 거고 우리는 이 안의 녀석 g 안에 들어가는 녀석을 치환을 해서 이 녀석의 범위를 찾으러 간 것밖에 없잖아. 치환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속에 있는 녀석의 속에 있는 녀석의 범위를 찾아줘야 그게 바로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정의역이 주어져야 최대 최소 구하지.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다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치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이걸로 갈까? 치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합성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빨리 캐치를 해줘. y는 플러스 1승은 앞에 개수로 뽑아낼게요. 지수 법칙.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을 2x승, 즉 제곱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3의 x승이 반복되네. 치환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치환을 했다 쳤을 때 너네들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라는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자라는 거고,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t의 범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범위? 바로 3의 x승이라는 녀석의 범위. 정의역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어지면 3의 x승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분의 1, 1을 넣어주면 3. 그게 바로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되겠어? t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해서 범위를 나타내서 뭐 하러 가는 거지? 최대 최소를 눈으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거든. 알았죠?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2차와 지수를 합성했는지 지수와 2차를 합성을 했는지를 먼저 잘 판단을 해서 속에 있는 놈, 반복되는 놈을 치환을 해서 그 녀석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게 바깥에 있는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알겠는가? 자네들? 됐어요? 야, 시간이 끝나가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진짜 치환할 필요가 없어. 결국 뭐? 얘의 범위를 찾아. 그게 바로 정의역이 될 거야. 먼저 저 x의 범위에서 이 녀석의 범위를 찾아. 그걸 정의역의 범위로 찾은 다음 누구? 2분의 1x의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로 사용을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다예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잘 풀어올 수 있겠지? 유형 7번과 8번은 합성꼴의 최대 최소고요. 속에 있는 놈이 정의역으로, 겉에 있는 놈이 그걸로 넘어갑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 남았는데? 자, 알았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 유형 9번이에요. 오늘 숙제가 요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유형 10번까지입니다. 자, 유형 10번 별표, 유형 9번 별표. 둘 다 이제 너네가 어려워하는 것들. 자, 갑니다. fx랑 gx 무슨 관계 있어? fx랑 gx 무슨 관계 있어요? 정원씨? 하나는 2x승, 하나는 2분의 1의 x승. 둘이 무슨 관계 있어? 뭐라고? 역수? 그렇지. 자, 원래는 하나는 2의 x승, 하나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뀐 y축 대칭 관계에 있어. 그치? 근데 역수 관계이기도 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역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사실 다시 이 녀석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합니다. 그럼 기억나? 수학하에 산술기하 평면을 들어가면 역수의 합은 2루트의 둘이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산술기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알았음? 너네들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런 거. 몇 번? 311번 같은 거. 딱 보자마자 너네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는 4x승, 하나는 4의 마이너스 x승. 둘이 역소관계 있네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4x승, 하나는 4의 플러스 3승은 64로 뽑아내고 나서 남은 게 둘이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네? 산술기하 평균 쓸어 가야지. 알았죠? 오케이? 요거 발견해 주는 거. 그래서 지수나 로그 나왔을 때 산술기하 평균이 갑자기 니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알았음? 왜? 너희들이 역수관계를 못 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로그야. 지금은 그래도 마이너스 승이 역수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우리 분명히 지수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지만 로그는 그렇지 않거든.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역수관계. 이거 모르거든 우리가. 알았지? 잘 캐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형 10번은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오길 바라고 목요일날 봅시다. 유형 10번까지 숙제예요. 유형 1번부터입니다. 앞에 교과서 문제는 아니고. 알았지? 응? 잘 가요.